왜 한쪽씩 하지? 양측을 같이 한번 해보자. 야, 그 문제 없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양측을 같이 하느냐.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죠. 이거 되네. 이제 케이스에 한번 놀래고, 양측 수술이 멀쩡한 게 한번 놀래고. 안녕하십니까. 뇌관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은 휜다리 수술 양측 동시 수술입니다. 제가 이 휜다리 수술을 한 게 대학에 있을 때 빼고 2000년도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제 환자를 보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반인데요. 그때는 사실 양측을 동시에 수술을 안 하고 한쪽하고 반대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은 거예요. 왜 한쪽씩 하지? 이론상 양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절골술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구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립이 잘 안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 하고 두 달 있다가 반대편 하고 하는 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섰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관절염이 동반된 분들이 있고 관절염이 동반이 안 된 휜다리 말 그대로 오다리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다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들이 다 젊어요. 보통 20, 30대고 관절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하죠. 50, 60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뼈의 퀄리티, 뼈의 질이 좀 달라요. 뭐 아시다시피 50, 60대 가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과 함께 오는 게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이 오면 뼈가 약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파셜 웨이트 베어링 다 디디지 말고 조금씩 디딘 다음에 6주나 8주 후에 다 디디세요 라고 이제 그게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고요. 지금도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병원에서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 병원을 빼고.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이냐? 사실 의학이라는 것도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2002년 월드컵 될 거예요. 그때가 2002년이 저한테는 이제 좀 의미가 좀 깊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태어난 해였고, 그때에 이제 휜다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양측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젊은 층, 뼈가 단단한 환자분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다행히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별일이 없었어요. 이거 되네. 양측을 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정형외과 학회에서 말하는 논문들을 쭉 보면 수술 후, 절골술 후에 나올 수 있는 합병증이 등등 쭉 이제 논문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쭉 보면 한쪽을 해도 페일할 가능성이 좀 많은, 페일을 해서 재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뼈가 잘 안 붙고, 뭐 틀어지고, 뭐 염증이 생기고, 뭐 등등. 그런 거를 다 이제 고려해서 극복을 해야 양측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정확한 수술. 한쪽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확하고 견고하고. 자,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어요. 견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견고하려면 고정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쇠판의 고정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쇠판이 아주 작았어요. 2002년 그때만 아주 작은 쇠판들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견고하게 하고자 하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막 커다란 쇠판들이 막 나와서 지금은 엄청 큰 쇠판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작은 판으로 좀 견고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성공률을 계속 높여갔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어요.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도 요즘엔 다 양측을 다 동시에 하죠. 제가 학회 가서 이렇게 막 발표하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야, 그 문제 없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양측을 같이 하느냐. 막 8천, 9천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보여지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죠. 이제 케이스에 한번 놀래고, 양측 수술이 멀쩡한 게 한번 놀래고, 여러 번 놀래죠. 학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식사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죠.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면 양측을 같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대학병원 유명한 선생님한테 이제 갔는데 양측을 같이 수술 못하고 한쪽씩 해라. 한쪽 수술한 다음에 뼈가 다 붙어야 되니까 한 3개월 뒤에 반대편 수술을 해라. 그럼 반대편 수술하고 또 3개월 지나야죠. 최소 6개월이에요. 흰다리 수술을 위해서 6개월을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목발을 짚어야 되니까. 자, 그거를 한 번의 수술로 5주만 목발 짚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같으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엄청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노력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게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는. 왜냐,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 없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요즘 이제 젊은 선생님들 많아요.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양측을 좀 해보자.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도 문의도 많이 오고 뭐 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병원에 와보고 싶다 뭐 어쩌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참 곤란할 때가 좀 많죠.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 양측 동시 수술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술을 앞둔 분들, 지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잡아놓으신 분들 한쪽씩 하자 뭐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내 몸을 위해서 좋고, 꼭 기간뿐만 아니라도 마취를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 절골술은 막 인공관절 수술 같이 막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은 출혈이 좀 많아서 양측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술인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술도 빨리 하면 뭐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고,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일단 성형수술은 잘 안 하고 가르치는 기관이잖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술기가 다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또 하나는 매너리즘, 기존에 했던 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죠. 이렇게 해도 뭐 환자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환자보다는 학문에 더 치중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는 있어요. 한 다리씩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희한하게. 그럼 이제 왜 그러냐고 여쭤보죠. 사보험을 들으신 분인데 보험 약관에 한쪽씩 수술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대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드리죠. 특수한 상황이니까. 한 다리 수술하고 양측 수술하고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재활에 문제가 있죠. 한쪽을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한 다리는 이 2달 동안을 땅에 다 디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양측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측을 수술하면 2달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양측을 다 땅바닥에 다 디디는 거죠. 바로 걷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이틀째부터 체중 부하를 다 하면서 목발 보형을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한 다리와 양측 다리의 차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사보험 문제 빼고는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SNS가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오시죠. 해외에서도. 제가 이렇게 영어나 뭐 일어 뭐 그런 타국어를 방송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교포분들, 캐나다나 일본이나 그 교포분들이 많이 오시죠. 미국 분들은 많아요, 꽤.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골수 줄세포 치료는 이제 휜다리 수술하고는 좀 별개죠. 관절염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잖아요. 닳아 없어진 연골을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휜다리를 그대로 놓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휜다리는 줄기세포 치료를 해놔도 시간이 흐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찰이 위아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영속성, 지속성이 길어지죠. 해외에 나갈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소화하기 좀 힘들어요. 휜다리 수술해야지, 연장 수술해야지, 양측 오시는 환자분들 제대로 소화하기가 우리 병원 직원들을 총동원해도 지금 딱 적량 그 위로는 오버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SNS가 워낙 발달이 된 세상이잖아요. 뭐 국내 해외 뭐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해외 거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내 것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요. 논문도 뭐 제목만 치면 막 한 10초면 다 훅 뜨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류를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 이유,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꼭 해외를 물론 필요할 때는 나가죠. 한일 정액학회라는 게 있어요. 초청 연자 이렇게 오면 영어로 발표를 하죠. 이제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제가 막 나서서 갈 의향은 아직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문적인 거를 집합을 해서 한국형 수술을 만드는 거가 제 최대의 목표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 적합한 수술을 예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그 뉴분만의 어떤 혼을 담아서 수술을 해드리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야만 환자분 한 분 한 분 결과가 좋고 만족스럽고 치료가 다 끝나면 항상 이렇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뉴본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